자, 확률의 뜻. 자, 첫 번째 확률이라는 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 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고 이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동전 하나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고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거 한 가지지.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자,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6가지 있죠. 6분의 짝수의 눈은 2, 4, 6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바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자,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뭐 4등분 했다. 여기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내가 화살을 하나 쏴. 그러면 그 화살은 요거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 경계는 뭐 맞추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이라는 건 이 전체 면적 분에 이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등분 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 개념으로 확인해 준다. 자, 그럼 예제 풀어볼게요.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10까지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짝수는 2, 4, 6, 8, 10 5가지죠. 그러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1부터 10까지 적힌 10개의 공이 있는데 6의 약수 1, 2, 3, 6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 내가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죠. 그 중에서 6의 약수는 4가지니까 확률은 5분의 2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상자 속에 빨간 공 5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다. 자,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랬어. 자,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경우의 수는 전체 12개가 들어있으니까 12가지인데 그 중에서 노란 공은 3개가 있으니까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분수로 나타내주면 된다. 더 해볼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 그랬어.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6가지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합이 4가 나온대.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따져보면 3가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은
1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볼까요? 5개의 문자 L, E, A, R, N을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으니까 이게 모든 경우의 수죠. 이 5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이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 자, 모음은 여기서 E, A가 모음이죠. 그러면 얘네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를 묶어서 한 문자로 생각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자처럼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일렬로 나열을 하게 되면 4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얘는 묶여 있으니까 같이 다니겠죠? 하지만 저 안에서 E와 A가 자리 바꿀 수 있는, 즉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 할 때 2x 더하기 y는 8일 확률 그랬어요. 그럼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가지고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x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와 y는 몇 가지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요거는 직접 찾아봐야겠지. 자, x, y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x 1일 때 y 6, 2일 때 4, 3일 때 2, 4일 때 y가 0인데 주사위는 0은 없으니까 3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1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주사위 B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다음 4x 더하기 y가 1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개의 주사위니까 36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x와 y를 찾아줘야겠죠? 자, x가 1일 때 x, y 순서상으로 할 때 x가 1일 때 그러면 x가 1이면 얘는 4가 되는 거니까 y는 6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y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이렇게 5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얘가 8이 되는 거니까 y는 2보다 작아야 돼서 1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x가 3일 때는 이미 얘가 12가 돼서 1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러면 5가지 한 가지라서 전체 6가지. 그러면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9등분된 정사각형 모양의 표적에 0, 1, 2가 적혀 있다. 이 표적의 화살을 한번 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0에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 자, 화살은 표적을 벗어나지도 않고 경계선에 꽂히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0에 꽂힐 확률은 전체 9칸 중에 0이 4칸 있으므로 9분의 4의 확률이 되고요. 2가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은 전체 9개 중에 2는 3칸 있죠.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등분된 원판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 원판이 돌다가 멈추었을 때 첫 번째 바늘이 짝수를 가리킬 확률. 자, 전체 10개로 등분이 되어 있는데 짝수는 4개 있죠. 그럼 확률은 5분의 2가 되고 바늘이 소수를 가리킬 확률. 소수는 짝수가 2개뿐인 얘네들이죠. 10개 중에 7개. 1분이 안 되네요. 확률은 10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전까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 확률은 아무리 작아봤자 0이고요. 아무리 커봤자 1이라서 0과 1까지의 값만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6가지죠. 어떤 문제에서 뭐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또는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 또는 뭐 6 이하가 나올 경우의 수 해봤자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아무리 작은 값은 0이고 아무리 커도 6가지의 값만 같겠지. 그러니까 6분의 0이면 이제 확률이 0이 되는 거고 가장 많은 경우의 수 6이 나와도 가장 큰 확률은 1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라는 건 0 이상 1 이하의 값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0인 거니까 확률도 0이 나오는 거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도 n이라서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입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짝수 3가지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7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7의 눈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0이 돼서 분자가 0이 돼서 확률도 0이다.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모든 수가 다 6 이하잖아. 그러니까 6분의 6 해서 확률이 1이다.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마이너스 없어요.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10장 중에 4의 배수는 4, 8,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률은 5분의 1이고, 자, 11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1부터 10까지 있는데 11이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확률은 0이다. 10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모든 수가 다 10 이하니까 확률은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5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의 개수가 다음과 같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제비를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1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당첨 제비면 한 번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5가지 중에 당첨될 게 5개가 있으니까 한 번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 자,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다면 한 번 시도했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경우도 0이라서 확률도 0이고요. 1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가 다 당첨 제비면 당첨될 확률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 확률이 0인 거, 그러니까 불가능한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 자, 한 개 동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 3, 6이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3분의 1. A, B, C 3명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은 3사람 중에 한 명 뽑을 경우의 수는 3가지. 그 중에 A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니까 3분의 1이겠죠.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2 이상일 확률. 2 이상이면 합이 2부터 다 된다는 거지. 근데 원래 주사위는 1부터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주사위 눈 더했을 때 가장 작은 합은 2거든. 그리고 2부터니까 2 이상이죠. 모두 다. 그래서 이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자, 검은 구슬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거야.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자, 7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이거 검은 구슬이야. 흰 구슬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이 0인 거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돼요. 왜냐면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고 하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게 전체의 확률이죠. 그래서 얘가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일어날 확률을 제외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비가 올 확률이 0.6이야.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0.6을 뺀 0.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디서 뺀다?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는 11개의 제비 중에서 1개를 뽑을 때 첫 번째,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은 11분의 3이죠. 그러면 당첨 제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11분의 당첨 제비가 아닌 제비가 8개 있으니까 11분의 8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1에서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빼서 11분의 8이라고 해줘도 되겠죠. 다음, 단비를 포함한 9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단비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1에서 단비가 뽑힐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비가 뽑힐 확률을 구해보자. 9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 생각 없는 대표니까 2로 나눠서 36가지가 전체죠. 그 다음에 단비가 뽑힐 확률, 경우의 수. 단비, 1명 뽑아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자리에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이 9명 중에 단비를 제외하면 8명이 남지? 그 8명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단비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 그래서 9분의 1을 빼니까 9분의 7이 단비가 뽑히지 않을 확률인 거지. 다시. 자,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라고 하면 결정될 확률보다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확률이 더 구하기가 쉽거든. 왜냐면 경우의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1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확률을 빼주는 거지. 자, 그럼 1에서 어떻게 해야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긴다면, 그러면 똑같은 수가 나오면, 즉 누가 크고 작다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거고, 그 얘기는 두 사람이 같은 눈의 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그 중에 같은 눈의 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죠? A도 1, B도 1, 한 가지, 2, 2, 한 가지, 3, 3, 한 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6, 6가지, 6가지가 있고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5는 승패가 결정되고 6분의 1은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동전을 3개 던지면 이 동전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2가지죠. 모두 2가지. 근데 3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 자, 근데 이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인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그랬어. 이 적어도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뒷면이 1개 나오고 앞면이 2개 나와도 된다는 얘기고 뒷면이 2개, 앞면이 하나 나와도 되는 거고 뒷면만 3개, 앞면은 하나도 없이. 지금 구하라는 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이 3가지 확률을 다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앞면만 3번 나오는 여기까지가 모든 경우의 수거든. 근데 지금 이걸 구하래. 이 확률을. 자, 근데 어차피 여기 전체 확률은 1이잖아. 1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확률은 반대의 경우. 이 경우만 이 확률을 P라고 하면 이것만 1에서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서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는 게 훨씬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에서 뭘 빼면 된다? 앞면만 3개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뒷면이 적어도 하나 나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1번에서 8분의 1을 구해놓은 거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7이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P 더하기 Q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더하게 돼 있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 할 때 우리 집이 여기 있어. 할머니 댁이 여기야. 근데 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가는 경우가 버스로 타고 가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죠. 근데 이거를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더해서 5가지로 계산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잖아. 확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낼 건데 홀수가 나오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그래서 홀수가 나온다는 건 1, 3, 5, 7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4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4,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랑 얘가 나올 확률을 더해줘야지. 그래서 1, 3, 5, 7, 9까지 있다. 9까지. 이렇게 1, 3, 5, 7, 9가 나올 확률은 전체 9개 중에 5개니까 9분의 5고요. 4, 8이 나올 확률은 전체 9개 중에 2가지니까 얘 또는 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더해서 9분의 7이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지. 자, 예제 1번부터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거야.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일 확률. 그래서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12개 중에 3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바닥에 닿는 면이 적힌 수가 10의 약수 1, 2, 5, 10이 될 확률은 12개 중에 4개를 얘기하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럼 4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지금 4의 배수랑 10의 약수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따로 세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12분의 3이랑 12분의 4를 더해서 12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표는 정혁인의 반 학생 25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혁인의 반 학생 중 한 명을 뽑을 때 영화 또는 체육 동아리에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25명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가지인데 영화 또는 체육 중에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은 당연히 5랑 7을 더해서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25분의 10이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 그러면 첫 번째 합이 5일 경우의 수부터 찾아볼까요? 1, 4, 2, 3, 3, 2, 4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차가 5일이려면 1, 6, 6일 2가지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합이 또는 차가 5일 확률은 전체 36가지 2개 던졌으니까 그 중에 여기 4개, 여기 2개 더해서 6개.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아래 거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20 이하이거나 45 이상인 수가 될 확률 그러면 자, 20 이하부터 찾아볼까요? 20 이하는 11자리 숫자가 1인 두 자릿수 생각하면 1부터 5까지의 카드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드는 거니까 10의 자리 숫자에 1이 오면 나머지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10의 자릿수가 1인 두 자리 자연수는 4가지가 나오고요. 22하인데 22하면 20부터인데 0이라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20은 만들 수가 없겠네. 따라서 22하는 4가지가 있고 45 이상은 45부터 되겠죠? 45는 만들 수 있는 카드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오면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라서 여기 한 가지에 4가지를 더해서 여기는 5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20 이하이거나 45 이상인 수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전체 9가지. 네, 전체 경우의 수는 5장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처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하나 뽑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그래서 전체는 20가지. 그럼 확률은 20분의 9가 되겠죠?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건 각 확률을 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동시에는 정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 내가 어떤 사건을 하나 얘기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도 해야 끝나. 그러니까 한 사건을 얘기하는 그 안에서 일어난 확률은 다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야.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야. 그러면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지는 이 경우의 수는 더해서 8가지가 아니고 곱해서 12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동시에인 거지.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까지 던져야 일이 끝날 때. 그렇게 한 사건 안에서 경우의 수를 곱했듯이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그리고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동전 하나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6의 약수의 눈 1, 2, 3,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죠. 근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안 끝났어. 곱하기 6의 약수도 나와야 돼. 그래야 이 일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때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곱해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한다.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홀수,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가지. 안 끝났죠. 곱하기 두 번째 나온 눈의 수 6개 중에 소수는 2, 3, 5, 3가지 있죠.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지.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랑 흰 공 6개가 있대.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4개랑 흰 공 하나가 들어있대요. 자,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A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전체 8개 중에 2개가 검은 공이니까 8분의 2. 안 끝났죠? 그리고 B에서 검은 공 꺼낼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4개가 검은 공이니까 5분의 4. 확률은 5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사격선수인 정희와 재민이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정희가 명중할 확률은 2분의 1, 재민이가 명중할 확률은 7분의 5. 두 사람이 한 번씩 목표물을 쏠 때 한 명만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정희가 맞추고 재민이가 못 맞추거나 또는 정희가 못 맞추고 재민이만 맞추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정희는 맞추고 재민이가 못 맞출 확률. 자, 재민이가 맞출 확률이 7분의 5면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7분의 5를 뺀 7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1이고요.
자, 정의가 못 맞출 확률. 정의가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면 못 맞출 확률 1에서 2분의 1을 빼는 것도 2분의 1이죠. 재민이가 맞출 확률은 7분의 6. 그래서 14분의 6. 자, 그러면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은 더해 줘야겠죠? 14분의 7. 자, 혹시 얘랑 왜 더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요게 사건이 하나 끝난 거야. 정의가 맞추고 재민이가 못 맞추면 한 사람만 명중한 거니까 요게 끝난 거고,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정의는 못 맞추고 재민이는 맞출 확률. 그래서 끝난 사건끼리는 당연히 더해줘야 되는 거죠. 한 사건 안에서의 확률은 곱해주지만. 자, 이제 4번. 어떤 시험에서 A와 B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 5분의 2다. 이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자,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보자?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왜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얘기는 A만 합격하는 것도 B만 합격하는 것도 A, B 둘 다 합격하는 것도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 세 가지나 돼요. 근데 전체 확률에서 뭐만 빼면 돼?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거에 완전 반대는 둘 다 떨어지는 거죠. 확률. 요것만 빼주면 나머지 확률에는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면 1에서 빼주고 1에서 빼주면 각각 불합격할 확률이 나오고, 그럼 1에서 A도 불합격하고 그리고 B까지 불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떨어질 확률이 20분의 9니까 적어도 한 명이 붙을 확률은 20분의 1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영훈이와 선이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영훈이와 선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5분의 3, 3분의 1에.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 두 사람이 만나려면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약속을 지켜서 한 명만 나오면 그건 만난 게 아니니까, 만나지 못할 확률은 둘 중에 하나만 약속을 지키고 또는 둘 다 약속을 안 지킬 이 확률을 모두 구하라는 건데, 그거보다 어차피 여기까지 하면 전체니까 전체에서 둘 다 약속을 지켜서 만날 확률만 제외하면 나머지 못 만날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요걸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둘 다 약속을 지킬 확률을 빼주면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이 되겠지? 자, 둘 다 약속을 지킬 확률은 곱하면 되는 거니까 1에서 5분의 1을 빼서 5분의 3은 못 만날 확률이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 연속해서 꺼낸다는 건 내가 어떤, 여기 대부분 공이에요. 전체에 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내가 꺼냈다가 그 꺼낸 거에 대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확률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지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두 번째 꺼낼 때 그 조건이 달라지냐 같아지냐.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볼까요?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인데, 그 조건을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의 확률과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의 확률로 구분해서 구해보자. 2번 꺼낼 거야. 그래서 파란 공 3개, 빨간 공 이렇게 4개 들어있어. 여기서 둘 다 빨간 공을 꺼내야 돼. 자,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4개라서 7분의 4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빨간 공을 꺼냈어. 근데 두 번째 이걸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에 세팅되어 있는 상황은 첫 번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공을 두 번째로 꺼낼 때도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4인 거지.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첫 번째도 빨간 공, 두 번째도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곱해서 49분의 16이 돼. 자, 근데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위랑 똑같이 7분의 4겠지. 근데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내고 안 넣었어. 그럼 두 번째에 꺼낼 때 이 상황이 달라요. 빨간 공이 하나 나가서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야. 이 상황이야.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전체 6개의 공 중에 빨간 공 3개로 줄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랑 다른 거 보이죠? 다시 넣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7분의 2가 되겠죠. 아까 거랑 확률이 달라졌지. 그래서 한 번 꺼내고 이어서 두 번째 또 꺼내고 할 때 이 꺼낸 공을 다시 넣느냐 아니면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팅된 상황이 달라지니까 요걸 염두에서 풀어야겠죠. 상자 안에 파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있대요. 이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1개를 또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랬어. 자, 파란 공이 4개가 있고요. 흰 공이 6개가 있대요. 자, 이 상황에서 1개를 꺼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10가지 중에 흰 공을 꺼내야 되니까 6가지겠지. 자, 처음에 흰 공을 꺼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한대? 다시 넣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꺼낼 때도 이 흰 공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 다시 10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또 흰 공은 또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분의 9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주머니 속에 검은 바둑돌이 5개, 흰 바둑돌이 이렇게 3개 들어있대요. 지윤이가 바둑돌 1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어. 그리고 현성이가 1개를 또 꺼낸대. 자, 둘 다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 처음에 지윤이가 8개 중에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8분의 5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윤이가 꺼내고 확인해서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현성이가 꺼낼 때도 전체 8개이고 그 중에 검은 돌은 5개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지. 88에 64 이렇게 돼. 자, 두 번째 현성이만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그러면 지윤이는 흰색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윤이가 처음에 8개 중에 흰색 하나를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어. 그 다음에 현성이가 8개 중에 검은색을 꺼내야 되니까 8분의 5. 그래서 64분의 1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상자 안에 들어있는 50개의 장난감 중 불량품이 15개가 섞여 있대요. 50개 중에 15개가 불량품이야. 이 상자에서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낼 건데 첫 번째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 단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서 안 넣는데 조심해야겠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뭘 꺼내야 돼? 처음에는 불량품을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상품을 꺼내야겠죠? 첫 번째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50개 중에 불량품 몇 개 들어있어요? 15개 들어있어요. 이 상황이야. 안 끝났지? 곱하기. 자, 두 번째 꺼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불량품이 하나 줄었지? 첫 번째 꺼내서 안 넣었으니까 14개. 정상품 몇 개 들어있어요? 원래 50개 중에 15개만 불량품이었으니까 35개가 정상품이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전체는 49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상품 3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14분의 3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다시 넣는다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줄 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상자 안에 들어있는 16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4개래요. 자, 이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차례대로 1개씩 뽑을 거야. A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를 뽑는다는 거지. 근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이때 B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처음에 A가 뽑고
두 번째 B가 뽑을 건데 B만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꽝을 뽑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보자. 맨 처음에 A가 뽑을 건데 전체 16개가 들어있어요. 자, 당첨 제비가 4개면 꽝은 몇 개예요? 12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꽝을 뽑을 확률은 16분의 10이고, 자, 그 다음에 당첨 제비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꽝이 하나 줄었어. 11개. 그리고 당첨 제비는 여전히 4개. 이렇게. 그래서 B가 뽑을 때 전체 개수는 15개고 그 중에 제비는 당첨 제비는 4개니까 이걸 풀어줘야겠죠. 5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A도 못 뽑고 B도 둘 다 꽝 뽑아야 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 16개 중에 맨 처음에 꽝은 12개 있어요. 자, 그리고 A가 꽝을 뽑고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꽝이 11개로 줄어서 전체 15개 중에 꽝은 이제 11개가 된 거지. 그래서 20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상자 안에 9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서 민준이가 먼저 1개를 뽑고 주원이가 나중에 하나를 뽑고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에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자, 맨 처음에 9개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그러니까 민준이가 맨 처음에 뽑을 확률은 9분의 4야.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주원이가 뽑으려고 할 때는 당첨 제비가 하나 줄어서 전체 개수도 8개로 줄었고 당첨 제비 원래 4개였는데 민준이가 하나 뽑았는데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3개로 줄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랬어. 민준이가 먼저 뽑는다고 했으니까 민준이는 꽝을 뽑아야 된대요. 그럼 9분의 5가 되겠지. 거기서 주원이 8개 중에 당첨 제비는 줄지 않아서 여전히 4개죠? 18분의 5가 되겠지. 자,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자, 맨 처음에 민준이가 뽑고 그 다음에 주원이가 뽑는다고 했거든. 근데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 민준이는 둘 다 된다는 거지. 뽑아도 되고 못 뽑아도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1, 2번에 다 구해 놓은 거네요. 이게 1번이죠? 이게 2번이고. 그럼 얘가 18분의 3이니까 더해서 18분의 8. 즉 9분의 4의 확률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연속해서 꺼낼 때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 그러면 같은 색이 흰색으로 같을 수가 있고 둘 다 검은색으로 같을 수가 있죠.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 둘 다 흰색, 둘 다 검은색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흰색 뽑을 확률은 8개 중에 5개. 자, 흰색 하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을 땐 전체 7개고 흰색도 하나 줄어서 4개가 되는 거죠. 14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검은색 8분의 3개가 검은색.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데 검은색 하나 나갔으니까 7분의 2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8분의 10이랑 28분의 3을 더해서 28분의 13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